스팟이라는 사족보행을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액추에이터 전기 모터로라도 유압식 액추에이터만큼 강력한 그러한 모터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체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뿅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엘리트 운동선수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에 들어보면 의견이 갈려요. 이렇게 섬세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더 높게 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무거운 거를 일렉트릭 전기 모터만으로도 저렇게 들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를 실제 공장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접은 다음에 더 뉴 아틀라스라는 지금 이 로봇을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테슬라 옵티머스에 비해서는 완전 꽝이다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로봇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와 이거 대박인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유압식에서 이 전기식으로 바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동시에 저렇게 완전 180도 360도로 돌아가는 모터를 쓴 거 외에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CEO 로버트 플레이터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거는 한 회사의 CEO의 말을 모두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인터뷰 내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개발 방향과 그동안의 히스토리, 지난 15년 동안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다뤄보면서 테슬라나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IEEE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IEEE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원 때 정말로 많이 접속했던 그 사이트인데, 여기 보세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버트 플레이터 on the new Atlas 이러면서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새로운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로버트 플레이터 이분이시거든요. 이 15년간의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에 인수되기 전에 다양한 기업들에 인수했다가 실패를 했다가 이런 거를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공중 제비돌기도 돌고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은 동작들을 하니까 정말 너무 놀라웠는데, 이걸 쓰려고 하니까 진짜 실제로 쓸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이걸 대체 어디에 써? 묘기 공연에 쓸 거야?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약간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었고,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걸 인수를 했지만 실제로 써먹을 만큼 디벨롭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 아틀라스 프로젝트라는 게 이번에 딱 종료되었을 때 이게 15년이나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15년 만에 새로운 아틀라스를 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가 생겼는데, 이전 15년간의 프로젝트는 어떤 연구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들, 다양한 동작들에 대해서 했다면은 이번에 더 뉴 아틀라스라고 내놓은 이것은 제품으로 반드시 만들 거라는 확고한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CEO의 인터뷰 말을 들어보면은 제조업이라든가 물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물건들을, 무겁고 모양도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거운 물체를 다뤄야 되면은 복잡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스트레치라고 하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동하는 그러한 로봇을 만들었죠. 근데 훨씬 더 복잡한, CEO 말을 빌리면은 인류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거를 보여주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을 하는 게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건 예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원래 이전 아틀라스죠. 이전 아틀라스를 가지고 저렇게 두 손으로 뭔가 조심스럽게 들고 하는 것들을 이미 유압식 아틀라스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다양한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연구를 해왔다는 건데, 이번에 더 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뿅 하고 전기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BTS와 함께 광고를 찍으면서 상당히 주목받았던 이 사족보행 로봇 스팟 있죠. 이 스팟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체적인 활용 분야가 없이 이 출시한 다음에 이 제품을 어느 시장에 써야 되냐,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거를 적합성을 탐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대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여기도 밀어 넣어보고 저기도 밀어 넣어보고 이렇게 시장 탐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느꼈던 것이, 애초에 로봇을 만들 때 이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기본인데 목표 시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 상품을 기획할 때부터. 사실 이제 그 이전에는 없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런 거 없이 일단 뭔가 사람같이 잘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배터리도 오래가고 시끄럽고 막 이제 터지면은 막 기름이 막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스팟을 해가지고 시장을 이제 점차 찾아가 보니까 이 제품 출시 전에 목표 시장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뭔가 설계하면 상당히 잘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더 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한 목표를 잡고 단순한 반복하는 그러한 물품을 이동하는 거를 타겟으로 딱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치랑 스팟을 겪으면서 명확한 목표로 해서 보스턴 아틀라스의 세 번째 제품으로 더 뉴 아틀라스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으로는 스트레치 작업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복잡하고 특이한 모양을 가진 것도 잘 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을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맨 말단에 있는 이거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쓸모 있는 거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압 방식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기 방식으로 바꾸기가 힘든 게 유압식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 힘을 버텨주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보수 같은 게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도 저렇게 뭐 기름이 막 튀어나오고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터지면은 뭐 저 기름 쏟아지가 저것도 어떻게 또 보수를 합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병행해서 더 뉴 아틀라스 그러니까 전기식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스팟이라는 사족 보행을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액추에이터 전기 모터로라도 유압식 액추에이터만큼 강력한 그러한 모터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체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뿅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소형으로 액추에이터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압식이 아닌 형태로 전기식으로 강력하게 구동되는 그러한 휴머노이드를 구현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그래서 기존의 유압식 아틀라스를 빠이빠이 하고 새롭게 더 뉴 아틀라스라는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분이 로버트 플레이트 CEO인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초소형으로 전기식으로 액추에이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든 거를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보세요. 이 로봇이 더 강해질 거다. 얼마나 강해질 거냐? 사람보다도 더 이 관절이 강해질 거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트 운동선수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윌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모션 레인지가 더 넓다. 이번에 이 더 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사람을 똑같이 모사한 게 아니라 180도 360도 이렇게 관절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저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사람은 저게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뭐 가능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70억 명 중에 한 명은 있을 수도 있는데 넓은 관절 가동 범위를 통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덜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따라다 보면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자체적으로 뭔가 의도된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런 거 자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요. 이게 두 번째 제품 스트레치를 만들면서 어떤 특정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스트레치가 이 180도 조인트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상자 옮길 때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휴머노이드에 이걸 적용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픽사 애니메이션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한 게 기존에는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너무 이렇게 약간 세기말적인 어떤 그런 무서운 느낌의 로봇의 이미지를 주지 않고 좀 귀엽게 다가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CEO가 얘기를 한 게 로봇 한 대씩은 이렇게 팔 수 있더라. 스팟 같은 거 한 대씩 팔고 스트레치도 한 대 팔고 이러는데 이게 답이 아니더라 라는 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봇 한 대 판매는 쉽지만 여러 대를 팔 수 있어야 비즈니스가 성립한다. 이거를 스팟 출시 과정에서 깨달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제품이나 서비스나 품질 관리 같은 모든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2, 3년 동안 굉장히 이제 갈고 닦아야 되는데 현대차에서 이거를 이제 딱 지원을 해주니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그냥 뭐 현대 뭐 이렇게 좀 약간 낮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제조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다방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인수한 업체들 중에서는 이렇게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가 이걸 인수했을 때에 상당히 호응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틀라스가 새롭게 제시하던 그러한 동작들을 차츰차츰 업데이트하면서 보여줄 예정이고 현대차 공장에도 이걸 도입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검증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옵티머스를 생각하면은 사실 이것도 저도 이 주변에 들어보면은 의견이 갈려요. 이렇게 섬세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더 높게 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무거운 거를 일렉트릭 전기 모터만으로도 저렇게 들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를 실제 공장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아까 실제로 180도로 이렇게 다리를 접어가지고 들어 올리잖아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훨씬 더 높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응용에 적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위에 있다기보다는 현재 이것들 모든 것들이 지금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제품입니다. 지금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좀 더 달리해서 개발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추가로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새로운 아틀라스를 보면서 한껏 흥분된 마음으로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